사연을 읽어볼게요. 모바일이라 오타 너그럽게 양해 바래요. 시집살이 견디게 해준 경상도 남편 글 보니 저도 생각나서 글 써요. 편하게 쓸게요.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양가 손 벌린 거 없이 결혼했어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이사가기 3일 전 시어머니와 형님이 이사가기 전 도와준다고 오셨어요. 내가 도와주마. 나도 도와줄게. 그 전부터 시엄마 전화로 계속 가구는 네가 하는 거다. 옛날부터 여자는 가구, 남자는 집이야. 냉장고 세탁기 받은 거 있는데 그거로 해라. LG 아는 사람 있으니까 삼성 말고 LG로 가서 해라. 사은품 뭐 주는지 알아봐라. 랍니다. 신랑 성격을 알고 계시니 꼭 저런 말은 전화로 저한테만 하십니다. 암튼 그날도 이사가면 여긴 어떻게 저긴 어떻게 형님이랑 수다를 떨고 있는데 스타일러가 저는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드라이본에는 겨울옷, 돈도 절약되고 아기 낳아도 쓸 수 있고 가격이 조금 비싸도 오래 쓰면 괜찮겠거니 했어요. 겨울에 코트가 많아서 드라이본에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 이야기 하던 중 형님도 좋다고 나도 샀는데 은근 활용성이 좋더라. 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하던 중 시엄니가 그게 뭐냐? 라고 물어보시길래 설명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엄마 하는 말 어차피 가구는 방순이가 해올 거니까 엄마 집에도 하나 사주라. 랍니다. 그래서 네? 라고 했더니 원래가 여자는 가구 해오는 거고 남자는 집 해오는 거야. 라면서 신랑 있다는 걸 망각하시고 전화로만 했던 이야기를 줄줄줄 하시네요. 반박하려는 순간 신랑이 뭐라 카노? 엄마는 누나 시집갈 때 뭐 해줬는데? 누나 니 뭐 받았는데? 친정시댁 운운하면서 방순이한테 왜 자꾸 가구 하는데? 라면서 어이없는 말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옆에 형님이 해주긴 개뿔. 축의금도 가지고 갔다. 어머님 아무 말 없어요. 속이 시원했네요. 그 다음날 전화와서 또 가구 하시길래 가구 신랑이 알아서 구매한대요. 저는 손떼기로 했어요. 라고 했어요. 신랑이 전날 전화 오면 저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다 이사하기 하루 전날 일 터졌네요. 7시면 퇴근하는 신랑, 그날은 내일이 이삿날이라 4시에 왔어요. 시엄마 전화 옵니다. 따르르르르르르릉.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따르르르르르르릉.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배소리가 뭔가 이상했지만 일부터 정리하는 척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어요. 방구는? 왔는지 안 왔는지 옆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없다. 옛날부터 가구는 여자가 하고 집은 남자가 하는 거다. 엄마 시집 올 때도 그랬고 네 형님 시집 갈 때도 그랬다. 응? 받은 거 없다는데? 방구한테 말할 거 없이 가구는 여자가 보는 거니까 네가 보고 아니면 엄마랑 보러 가자. LG 아는 사람 있다. 사은품도 공기청정기 준단다. 니네 집 거 엄마 주고 사은품 너네 써라. 우리 거가 더 비싼데. 믹서기도 하나 받아줄 테니까 엄마 집에 있는 거 너 쓰고 엄마가 받은 거 쓸게. 결국은 나보고 쓰던 거 쓰란 소리. 내일 3시쯤 나와라. 점심 먹고 만나자. 그리고 스타일러인가 뭔가 그거 엄마가 10만원 보태주마. 방실이네는 결혼하면서 시어머니 팔찌해줬다더라. 신랑이 양가 받은 거 없으니 신경 쓰지 말고 둘만 생각하자고 했어요. 또 뭔 말을 꺼내려는 찰나 신랑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뭔 말을 해? 여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건데? 뭐 해줬는데? 다른 시엄마들은 결혼하면 며느리 이쁘다고 옷 사줘, 화장품 사줘, 용돈도 줘, 이사하면 이사 비용 보태라고 척척 몇백씩 줘. 그냥 하는 소리 같았어요. 상도 거하게 차려. 밥도 해준다 카드만. 시댁 가서도 외식했어요 늘. 왜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방순이가 나한테 시집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서울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 와서 사나? 엄마가 어디 가서 저런 며느리 얻을 건데? 아침마다 밥 차려주고
밥 못 차려주면 음료 꼭 갈아서 먹이고 잔소리 안 해. 책임감 있어. 이쁘지? 뭐가 부족해서 자꾸 희한한 소리 하는데. 사투리로 다다다 하는 바람에 잘 못 알아들었어요. 대충 저런 소리였는데. 왜? 나도 이혼할까? 엄마 때문에 이혼할까? 아주버님 이혼하셨어요. 하지 마라. 방순이한테 하지 마라. 나도 아까워서 쓴소리 안 하는데 왜 엄마가 뭐라 하는데. 스트레스 주지 마라. 내 마누라 내 거니까 스트레스 주지 마라 진짜. 라더니 전화 그냥 냅다 끊어버렸어요. 나 울고 있어요.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 내 생각을 이렇게 해주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동이고 찡해서. 그리고는 신랑이 미안하다고 울지 말고 이제부터 전화 오면 받지 말고 혹시라도 받아서 아니다 싶으면 말해라. 싸가지 없게 대드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이야기하라고. 저런 소리 또 하면 나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막 우니까 신랑이 울지 마라. 라면서 안절부절. 항상 내가 우는 걸 어쩔 줄 몰라 했었어요. 그리고는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해물찜 사줄게. 싱싱한 걸로. 라고 하면서 옷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 만나기 전 경상도 사람 무뚝뚝하다 생각했는데 진국이고 사람 참 괜찮은 사람 많아요. 해물찜 먹는데 제가 신랑한테 해물찜 얹어주니까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이가. 내가 장동건이가.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랍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글 써봤어요.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려나? 감기 조심하세요. 추가 글입니다. 어머나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다시 읽어보니 오타가 장난이 아니네요. 급하게 쓰느라. 저도 신랑 만나기 전에는 경상도 사람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상도 사람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신랑 멋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기억나는 것만 적어보자면 퇴근하고 항상 목욕을 하고 오는데 그날은 화장실에 가더니 한참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길래 이렇게 오래 걸려 하고 노크하고 문을 열었더니 바닥물이랑 벽에물이랑 다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끄러우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한마디 하고는 춥다. 나가라. 하더니 문 닫아버리고 말끔하게 닦고 나왔어요. 그리고 계단 내려갈 때 자꾸 내려가는 봉 있잖아요. 그게 더러워서 안 잡고 그냥 내려가는데 신랑은 잡으라고 잔소리했었어요. 위험하다. 잡아라. 근데 어느 날 출근하다 갑자기 집에 와서는 물티슈 한 봉지 달라 하더라고요. 차에 둔다고. 그러더니 온 문자가 계단봉 다 닦아놨으니까 꼭 잡고 내려가라. 출근 잘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카톡이 왔네요. 저랑 비슷하다고 글 쓰셨던 분이랑 정말 비슷한 게 노가 없어요. 뭐 하고 싶다. 그래 그래. 뭐 먹고 싶다. 그래 그래. 단지 신랑은 위험하다 느끼면 안 된다 했어요. 하지 마라. 솔직히 위험하지도 않았어요.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저녁 먹고 운동해야지 했는데 안 돼. 위험해. 누가 잡아가. 같이 하자. 8시부터. 그래서 같이 운동하고. 저는 장어를 못 먹는데 갑자기 시댁에서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장어집이었어요. 그걸 알고 신랑이 시엄마한테 전화해서 오늘 친구들 모임 있어서 부산 가야 된다. 방순이도 같이 가는데 방실이랑 물어. 하고는 그 자갈치 시장이랑 남포동 거기 구경하고 만난 거 먹었네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늘 확인하려고 하고 물어봤었죠. 그럼 신랑은 대답 대신 뽀뽀 한번 하자. 나 사랑해? 물어봐도 뽀뽀 한번 하자. 여보는 내가 어디가 좋아? 물어봐도 뽀뽀 한번 하자. 퇴근하고 밥 차려주면 늘 잘 먹을게. 수고했어. 다 먹고 나면 잘 먹었어. 맛있다. 아따 방순이 음식 잘하네. 말해주고 자기 전에는 무조건 뽀뽀해야 돼요. 귀찮아서 하지마 이러면 온나. 무한반복.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고 몰골이 많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거울을 봤는데 유난히 그날따라 모공도 더 넓어 보이고 얼굴도 울긋불긋하고 진짜 못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혼잣말로
아, 너무 못생긴 거 아니냐? 했는데 신랑이 사복 입지 말고 환자복만 입어라. 환자복 입으니까 좀 덜 이쁘네. 평소 정도껏 입어야지. 근데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좀 많았다는 거. 부끄러우면서도 콩닥콩닥. 말하자면 너무너무 많아요. 쓰다 보니 저 정말 사랑받고 있네요. 이 사람 만나서 자존감 낮았던 저는 자신감이 생기고 밝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고 노력하려 합니다. 읽기 불편하셨으면 죄송해요. 신랑 멋있다는 소리에 흥분해서. 이쁘게 봐주세요. 기분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쁘게 잘 살게요. 행복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제 남편은 결혼 4년 중 2년 반 이상이 백수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잘려서 1년 백수. 그리고 다시 1년 직장 생활. 그리고 또 잘리고 1년 이상 또 백수. 처음에 백수 됐을 때나 두 번째 백수 됐을 때나 백수 생활 2년 이상 동안 전 한 번도 이 사람이 무엇을 알아보고 있는지 어떻게든 돈 벌어 오라든지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지만 자존심 상할까봐 기죽을까봐 절대 궁금해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재촉 없이 꾹 참고 기다리던 제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탈 대로 탔고 어느 날은 샤워하며 울고 어느 날은 가만히 있다가 울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속으로만 삭힌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일해서 돈을 버는 데다 아이도 없고 특별히 사치도 안 하니까 당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또 일이 안 풀리다 보면 남자가 쉴 수도 있고 꼭 남자가 돈 벌란 법도 없고 남편이 나를 의지할 때도 있는 거고 내가 남편을 의지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도 의지가 되는 아내인 걸 때론 자랑스럽고 다행으로도 여겼습니다. 전 굳이 남녀 역할이 따로 있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다 뭐까짓 거 서로 좀 바뀌면 어떠리 하는 그런 맘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벌고 남편이 집안 살림을 제대로 했다면 큰 불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더군요. 저는 온전히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이 설거지며 집안일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언제부터 설거지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는지 자기가 요새 들어 빨래를 얼마나 더 많이 널었는지를 언제부터인지 날짜까지 기억하고 세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전엔 저보고 4년 동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라고 하더군요. 전 가끔씩 양가에서 반찬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할 땐 맞벌이였고 이 사람이 백수일 땐 제가 벌어먹여 살리는 상황인데 저더러 늘 양가에서 반찬 받아오니 4년 동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양가에서 받아만 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신혼 초엔 못하는 음식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겠다고 인터넷 찾아가며 나만의 레시피 한글 파일로 정리해가며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거의 매일같이 다른 음식으로 식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그거조차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자기 엄마한테 배우면서 며느리 노릇해가면서 방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자기 입맛에 맞게 그 집 장맛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내란 존재는 여태까지 엄마가 해준 역할을 대신해줄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태까지 먹고 입고 살아왔던 거 그대로 이어줄 젊은 엄마 말이죠. 제가 여태 노력하며 레시피 봐가면서 열심히 한 건 대체 뭐냐 했더니 레시피 보면서 하는 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비난하네요. 하여튼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건 천재예요. 레시피 보면서 하면 안 되나요? 여자는 결혼하면 뇌에 요리하는 칩이라도 심어져 있는 줄 아는 건지 레시피 보면서 하는 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야 랍니다. 이 인간을 위해 이제 반찬이며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싹 가셨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 의지를 저렇게 팍 꺾어주는데 제가 무슨 노력을 하고 싶겠어요. 못하면 레시피 찾아가며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쁜 거고 고맙고 맛있게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제 음식 맛없지 않았거든요. 제 음식 먹어본 모든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먹던 맛이 아닐 뿐이죠. 게다가 반찬을 제가 하든 친정서 가져오든 시댁서 가져오든 자기는 맛있게 먹기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기가 신경을 쓰죠? 그렇다고 자기가 반찬할 것도 아니면서 전 돈도 벌고 반찬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 겁니까? 저더러 세상의 모든 남자는 요리 잘하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세상의 모든 여자는 돈 잘 버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근데도 전 그렇게 자존심 상처 주는 말 차마 못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저한테 저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말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는 자기는 4년 동안 할 줄 아는 게 뭔지 너무 궁금하네요. 게임하고 TV 프로 외고 드라마 줄줄이 꿰는 거 외에 저야말로 이런 사람 믿고 기다린 제가 병구같이 느껴지는데 늘 풀리는 일이 없다고 자신의 비참함만 한탄하는 남편은 제 피 빨아먹고 사는 기둥서방과 뭐가 다른지. 게다가 나이 차이도 9살이나 차이 납니다. 남이 보면 어린 와이프 등쳐먹는 인간으로 보일 텐데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늘 신기합니다. 웃긴 게 여자는 돈 벌어도 살림은 여자 몫인데 남자는 백수여도 살림은 남자 몫이 아니네요. 세상은 왜 이따윈 건지, 뭐가 저렇게 당당한 건지. 그리고 자기 노는 거 시댁에서 다 알아도 우리 집엔 절대 말 못하게 합니다. 어른들 걱정하신다나? 개코나 장인장모 생각해서겠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이겠죠. 게다가 달랑 1년 일할 동안에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들어오면서 문 열자마자 넥타이 소파에 던지고 서류 가방 내팽개치며 이놈의 회사 때려치워버린다고 맨날 소리 지르던 인간입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제 피를 말렸어요. 이제 회사 좀 다닌다고 그 꼴이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당장 때려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목구멍까지 치솟아도 정말 그럴까봐 그 말도 못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는 남자의 직장은 총알 없는 전쟁터라는 둥, 남자의 가정을 위한 비굴한 회사 생활 어쩌고 저쩌고, 백수일 땐 세상에서 자기 혼자 비참한 척, 불쌍한 척 생쇼하고, 전 9살 차이나 나는 저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고생하는 제가 제일 불쌍한데 말이죠. 저 인간은 자기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아요. 저는 이 인간이 회사 다녀도 눈치, 안 다녀도 자존심 상하게 하는 나쁜 와이프 될까봐 눈치.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놈의 직장 남자만 더럽고 치사하고 비굴하게 다닙니까? 여자는 띵까띵까 놀면 회사에서 돈 주냐고요. 그래서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너무 많이 드네요. 내가 왜 이렇게 참았을까? 뭘 믿고 기다렸을까? 아이도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도 너무 많아서 점점 취직도 못할 테고 시댁까지 평생 이렇게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며칠 전에 취직했다고 하네요. 밤주부터 일 나간다고. 전에 일했던 데보다 월급이 반이라고. 그냥 알바처럼 다닐 거라고. 다른 데 가기 전 잠깐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일 뿐이라고. 곧 죽어도 자기 자존심은 안 다치려고 안달이네요. 44이나 되는 나이 처먹어서 또 벌써 여긴 잠깐 있을 곳이라며 다른 데 튈 생각을 하네요. 취직이 그렇게 쉽나요? 누가 자기 써준대요? 그 나이 처먹도록 아직도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왜 그런 곳을 선택했냐고 물었더니 이제 좀 있으면 폐인이 될 것 같다네요. 1년 4개월 놀면서 그럼 그동안 폐인 안 됐냐고 물었더니 아직은 그렇게 정신이 무너지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 라고 하는데 이 헛소린 대체 뭔지. 전 이미 저 인간은 옛날에 폐인이 됐는데 자긴 여태 편하게 잘 먹고 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쩐지 너무 편해 보이더라고요. 일하다 잘린 처음 며칠이나 좀 괴로워했지 그 다음에는 익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저 출근할 때 TV 보며 낄낄대고 화장할 때 침대에 누워서 쿨쿨 자고 있고 모르는 드라마가 없고 드라마 채널 예약해서 빠짐없이 보고 새벽 5시까지 인터넷하고 퇴근하면 게임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만화책,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동영상 전부 다 다운받아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 같았습니다. 어쩌다 가끔 누가 자기 자존심 상하게라도 할까봐 불행한 척 한숨 쉬고 나머진 잊고 잘 살던데요 뭐. 그래서 어쨌든 이 인간 다음주부터 또 일 나간다는데 별로 안 기쁜 거 있죠. 축하해주고픈 맘도 없어요. 그저 이번엔 얼마나 다닐까. 또 다니면서 회사 다닌다고 힘들다고 생색내며 얼마나 또 꼴값 떨까 하는 거에 더 스트레스. 도대체 저 인간 어떻게 하죠? 저 인간 보면 미치겠어요. 이건 저에게 남자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빠 같은 의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저 짐덩어리 같고 제 인생의 걸림돌 같고 그렇다고 이혼이 쉬운 결정도 아니고 탁 터놓고 대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요. 상식과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자기 입으로도 자기는 특비형이라고, 자긴 특별하고 남들과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으면서 자기가 너무 논리적인 사람이라 자기 같은 논리적인 사람이랑 사는 내가 힘들 거라고 할 정도로 대놓고 잘난 사람이에요. 늘 보면 신기할 뿐. 쥐뿔도 없는 게 어찌나 잘났는지. 늘 잘난 척에 아는 척에 그놈의 잘난 자존심 지켜주려 그렇게 노력했건만 이제 지켜줄 맘도 없고 이제 모든 게 지칩니다. 댓글입니다. 나이가 글쓴이보다 연하인 것도 아니고 큰오빠 내지 막내 삼촌뻘은 되는 사람인데 어쩜 저리 뻔뻔하고 정냄이 떨어지게 행동할까? 평생 젖꼬라지 보고 살 수 있어요? 남자 나이 40 넘어가면 그 똥꼬집에 자기 만족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해요. 자기 인생 하나도 없이 마지못해 남편 맞춰주고 사는 거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싶으면 그나마 아이 없을 때 털고 나오세요. 글쓴이 남편 같은 사람 길에 내놔도 아무도 안 좋아하겠네요. 어릴 때 가정교육이 문제였을 듯 싶습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저도 남편 자존심 세워주느라 조심조심 눈치 보며 살고 있는데요. 정말 후회 막급입니다. 왜 감싸주고 비 맞춰주면서 살았을까요? 상담을 다녔는데 제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 받아주고 산 게 문제였다더군요. 3살 버릇 여든갑니다. 백수와 게으름은 가난과 아주 친해지는 지름길인 거 아시죠? 남편은 그렇다 치고 님이라도 밥그릇 챙길 준비를 하세요. 둘 다 개박살 날 수는 없잖아요. 얽매여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애 없으실 때 보따리 싸세요. 언제까지 암담한 남편만 바라보고 사실랍니까? 결혼은 제2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막장으로 달릴 수는 없잖아요. 냉정한 현실 앞에서는 사랑보단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엎질러진 물이지만 컵은 깨지지 않았으니 얼마든지 물은 채울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정신 차리세요. 물론 이혼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움도 안 된 남자로 인해 인생을 허비한다는 게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그런 것들이 꼭 지가 잘난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특히나 그런 사람들 마누라 걱정 특히나 안 하고 살더라고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합니다. 이혼 권해드리고 싶네요. 아이 생기면 더할 사람 같아 보입니다. 결혼이 장난인가? 우리 남편 7년 결혼 생활 중 거의 5년은 백수 생활한 것 같네. 일용직으로 일했다가 안 했다가 한 곳에 얽매여서 하는 성격이 못 되는지라 그나마 난 남편이 살림은 도와줘요. 나도 남편 기 안 죽이려고 시댁에도 거짓말로 일한다고 했고 돈 있음 지갑에 몰래 넣어주기도 하고 친정에 가면 기세워주려고 하고 난 남편의 저런 행동에 지쳐가고 술만 늘고 옆구리살만 늘어가네요. 그래도 나은 건 돈은 허투루 안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쓰는 편이고 처갓집이 농사를 지어서 가끔 일도 도와주고 돈으로는 보탬이 안 되지만 마음 씀씀이는 괜찮아요. 그래도 세상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기에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씩이라도 벌어다 줬으면 좋겠네요. 나도 신랑이 나보다 7살 많은데 에휴 오늘은 열무김치나 담궈야겠어요. 님은 나처럼 미련하게 살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나도 뭐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고 사는 건진 모르지만요. 우리 신랑은 AB형이에요. 다음 사연입니다. 이제 28개월 된 아기 키우고 있는 31살 엄마예요. 아기 놔두고 뛰쳐나와 모텔에서 글 쓰고 있네요. 제 스스로가 왜 이리 비참하고 철량맞은지 신랑에게 이혼하자고 하고 싶은데 대화하는 것조차도 포기한지라 이 글 보여주려고요. 신랑은 회사가 바빠요. 아침 8시 출근, 밤 9시 이후 퇴근이에요.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나가는 주가 많고요. 바쁜 거 압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말에 쉬게 해주고 싶어서 주말에 어디 가자는 말도 잘 안 하고 육아도 모두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지칩니다. 신랑이 저에게 뭔가 해주는 걸 바라는 게 아닌데 그저 마음으로라도 여보도 힘들지, 애기 못 봐줘서 미안하다, 서로 힘들까 배려하고 한 가지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싶은 건데 제가 이기적인 건지 신랑이 이기적인 건지 저만 노력하고 양보하고 지쳐가고 있다는 생각에 차라리 남편이 없는 게 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도 그래요. 남편이 없으면 편합니다. 몸이 안 힘드니까. 신랑이 있으면요. 애 육아에 신랑 시중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나마 사랑이 있을 땐 시중이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즐겁게 챙겨줬는데 어느 날 보니 저는 힘들어서 지쳐가는데 소파에 누워 낄낄거리는 신랑이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성질내고 화내서 그렇지 않지만 마시는 물까지 떠다 줘야 하는 사람이 저희 신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애 보고 있는데 여보 나 물 좀 줘. 이러길래 갑자기 너무 성질이 나서 여보 그런 건 여보가 좀 해 하고 소리 질렀더니 그 뒤로는 아주 가끔만 시키네요. 쉬는 날 피곤한 거 이해하지만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TV만 봅니다. 그러다 애가 징징대면 금방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아이패드랑 핸드폰 하다가 잡니다. 오죽하면 애가 아빠가 앉아있으면 아빠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그럽니다. 어린이집 가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빠보다 좋대요. 그래도 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저 잔소리 안 합니다. 웬만하면 신랑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으니까 얼마나 힘들지 쉬고 싶을지 아니까요. 근데 저희 신랑은 저랑 애가 저희 가족이라는 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집안일 해주고 애 키워주고 자기 수발해주는 동거인. 애는 그냥 귀엽기만 한 존재. 자기가 해야 하는 책임 의무는 모르는. 신혼기간 포함 애 키우고 있는 4년 동안 저 놀러간 거 손에 꼽아요. 태국 여행 한 번. 해외여행은 본인도 좋아하니까. 친구들 살고 있는 지역에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한 번. 애 태어나고선 갓난쟁이 때 근교 피나클랜드 한 번, 에버랜드 한 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애 데리고 친구들 있는 지역으로 여행. 친구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건 자기가 술 마시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갈까? 그러면 속 시원히 대답도 안 해요. 그럼 전 또 눈치 보다가 어영부영 에이 가지 말자 이렇게 되죠. 애가 크니까 여기저기 보여주고 싶어서 얼마 전부터 딸기 농장 가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것도 씹혔어요 결국. 제가 운전을 못해서 데리고 가봤자 맨날 마트, 키즈카페. 집안일이 힘들고 육아가 힘든 게 아니에요. 섭섭하고 서운한 거예요. 애기 목욕 똥기저귀 한 번도 안 갈아본 남편. 4살 될 때까지 혼자 밥도 한 번 안 먹여본 남편. 마누라 고생한다고 애 데리고 놀이터도 한 번 안 가주는 남편. 엄마 밥한다고 부엌에 와서 울고불고 해도 애 안 봐주는 남편. 우리 마누라 집에서 갑갑하다고 바람 쐬러 여행이라도 가자고 말이라도 한마디 안 해주는 남편. 일주일에 한 번 개인적으로 회사 사람들이랑 술은 꼭 한잔해요. 술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라 생각해서 저 그것도 터치 안 하고 냅둬요. 맨날 술 먹고 오면 미안하대요. 맨정신에 좀 내가 하는 얘기나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나는 몇 번이나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울면서 호소해도 결국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묵묵부답. 저도 결국은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생각하다가 오늘 못 참고 터졌네요. 저희 애가 얌전하긴 한데 엄청 징징대는 성격이에요. 잠투정은 진짜 갓난쟁이 때부터도 상상을 초월해서 1시간 2시간씩 울지 않으면 안 잤어요. 잠도 없어요. 지금은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안 울면 안 자요. 잘 때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은 걸 써요. 안을 해놓고 닫지 말라고 화내고 이불 덮으려놓고 덮지 말라고 화내고 뭐 자기 싫어서 짜증내는 그런 거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진짜 저도 노이로제 수준이거든요. 신랑한테도 말했어요. 나 얘 노이로제 걸리겠다고. 하루 종일 징징대는 소리에 나 미쳐버릴 것 같다고. 오늘 신랑은 3시쯤 집에 오고 저는 오전부터 애랑 둘이 에버랜드 다녀왔어요. 날 따뜻해줘도 나들이 가려고도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라 같이 가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옆집 언니 차 타고 같이 다녀왔어요. 밤에 들어와서 전 녹초되고 애는 신나서 안 자려고 하길래 그래 놀아라 싶어서 전 집 치우고 한 9시까지 놀고 재우러 들어왔어요. 근데 지도 피곤했는지 더 잠투정을 하더라고요. 안 잔다고 놀고 싶다고 우는 거 그만 좀 징징대라고 했더니 신랑이 들어와선 저를 한심하단 듯 대하네요. 애가 12시에 깨서 또 울길래 미치는 줄 알았어요. 신랑은 저보고 또 화낸다고 힐란의 목소리. 여기서 잠깐. 힐란이란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듬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들어봤네요. 너무 화가 나서 애 아빠한테 놔두고 뛰쳐나와 버렸네요. 오늘 낮 3시에 퇴근했는데 애가 아침에 놀고 나간 그대로 엉망진창. 저는 그래도 자기 저녁 샐러드거리 준비해놓고 나가느라 아침에 외출 준비하면서도 부랴부랴 손질해서 반찬통에 탁 담아놓고 나갔는데 저랑 애가 에버랜드 다녀오면 밤 늦을 거고 힘들 테니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라도 좀 치워놓자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이런 주고받는 작은 배려예요. 전업주부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100% 희생하는 게? 제가 욕심이 많아서 바쁜 신랑을 괴롭히는 건가요? 바빠도 성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제가 못돼 처먹은 건가요? 진짜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신랑한테 물어보려고요. 애는 네가 키울래? 양육비 주고 내가 키울까? 근데 이제 애도 제가 안 키우고 싶어요. 그냥 먼지처럼 세상에서 소멸하고 싶어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댓글입니다. 우울증 왔네요.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많이 힘드신 듯해요. 일단 부부 상담 받아보시고 너무 남편 시중 들어주지 마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돈 버는 기계 하고 싶으면 많이나 벌어와라고 하죠. 님 남편은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혼하고 나면 편해요. 전 이혼하니 살 것 같아요. 이혼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업이신 것 같은데 평일에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일단 면허 따세요. 그리고 주말엔 남편 집에 두고 아이랑 단둘이 나가 놓으세요. 집에서 하루 종일 셋이 문구적거리고 있으면 진짜 지쳐요. 밥은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나가요. 이제 날도 좋아졌는데 그냥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할 듯 합니다. 육아는 부모가 함께 해야 해요. 너무 안 시키셨네요. 사실 많은 남편들이 스스로 막 알아서 찾아서 와이프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시켜야 돼요. 자꾸 해봐야 더 잘하게 되고 해봐야 힘들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섭섭해지기 전에 미리 얘기하세요. 나갈 때 저녁에 오니 집 좀 치워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도 5살 여아를 키우는데요. 아이 잠버릇은 잡아줘야 할 듯하네요. 징징거리는 거 다 받아주면 안 돼요. 부모가 한계점을 제시해서 그 전까진 수용해주되 그 이상이 되면 단호함을 보이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입을 덮어라, 안아라, 일어나라, 징징거릴 때 엄마가 안고 일어설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입을 가지고 징징거리면 엄마는 앞으로 널 재워줄 수 없어. 계속 운다고 해서 들어주진 못해. 이런 식으로 단호박을 보이세요. 애들이 말귀 다 알아듣고 지들도 엄마가 들어주니까 끝없이 징징거리는 거거든요. 수면 습관만 잡아줘도 스님님이 좀 더 수월하실 듯해요. 어느 누가 남편 보고 애 1~2시간 봐달라고 하나요? 봐주면 좋죠. 행복하고. 근데 봐달라고 말하는 와이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 안 해요.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원해서 나왔으면 적어도 아이한테 10분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고 서럽고 죽겠어요? 적어도 내 자식한테 10분 투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10분도 봐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밥 좀 편하게 먹게, 화장실 가서 큰 거 좀 보게, 머리 떡져서 샴푸라도 하게, 방이 어질러져 있어서 바로 닦아버리게. 그 잠깐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나요? 뭐 밖에서 열심히 해서 돈 벌어다가 주잖아. 그만큼 희생하면 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와이프는 희생 안 하나요? 하루 24시간 4시간 없이 강제로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나? 애 보는 건 그렇다 쳐도 내가 하지도 않은 일거리들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즐겁게 룰루랄라 할 수 있나? 아 그래 뭐 이 정도는 희생거리 아니라 치면 앞으로 내 인생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내 직업 하나 없이 아이 때문에 잠시 포기한 내 인연은 희생 아닌가요? 군대는 군 미필이라도 있고 직장은 경력 2년이라도 있지만 나는 주부 2년, 백수년이란 게 있는데 이만큼의 희생은 희생 아닌가요? 요즘 취업 힘든 거 아시죠? 애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2년 박혀있다 다시 사회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텐데 거기다가 요즘은 젊고 이쁜 아가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이 적당히 먹은 애 딸린 유부녀를 누가 쓸까요? 이게 정말 희생한 게 아니에요? 왜 와이프 희생은 당연한 건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후기입니다. 집에 들어왔고 신랑한테는 아직 이혼하자는 말 못했고 편지 전해주려고요. 듣고 흘리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감정이 복받쳐 말로는 빠뜨릴 것 같고 이 글 보여주는 건 힘들 것 같네요. 논외로 흘러간 댓글들이 많아서 보여주면 저희도 논지가 논외로 번질 것 같아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해요. 맨 밑에는 제가 남편한테 쓴 글 첨부해요. A4지 장장 5장에 달하는 내용이라 안 보실 분들은 그냥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혼하면 국가에서 양육비 지원 같은 게 나오나요? 저도 경력이 없진 않아서 직장을 구할 텐데 그게 당장에 쉽진 않으니까 아시는 분들 여쭤볼게요. 부부 상담 받으라 권해주신 분들도 있던데 이제 그럴 만한 애정이 안 남았어요. 저는 하얗게 불태웠나 봐요.
돈 버는 기계로 대하고 살라는 분들도 아직 제가 소녀 같은지 그렇게 살면 제 인생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직장 찾고 힘들어도 애랑 둘이 살아보려고요. 마지막으로 댓글 다신 거에 저도 댓글 달아봐요. 첫 번째, 애 훈육. 저희 애가 훈육이 안 됐다는 분들, 애기 생활 습관이나 훈육 나무랄 데 없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애가 너무 착하고 습관이 잘 들어있다 하셨어요. 말도 예쁘게 해서 이쁨 많이 받고 존댓말 꼭 해요. 그냥 천성적으로 잠이 없고 자는 걸 너무 싫어하는 애라 어떤 수를 써도 안 고쳐지네요. 그나마 지금이 고쳐진 거예요. 2돌 전에는 1시간 반씩 울다 잤습니다. 요즘에 잘 때 저 정도 떼부리는 게 좋아진 거예요. 두 번째, 신랑이 힘들다. 제가 이기적이다. 맞아요. 신랑 힘들어요. 저도 신랑처럼 대기업 직장 생활 했었고 밤낮 주말 없이 하다가 탈모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려한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했더니 그게 제 잘못이었나 봐요. 근데 회사가 힘들면 소파나 침대에 누워 애한테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애를 낳자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애를 낳지 말자 했었거든요. 애 낳기 전 생활에 힘듦이 있는데 애를 낳으면 아빠로서 육아에 힘듦이 더해지는 건 당연한 거지 않나요? 저희 신랑은 애 낳기 전 생활의 힘듦 그 이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랑이 힘드니까 이만큼 신랑을 위하면 알아주겠지 한 건데 그게 안 돼서 실망하고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평일에는 신랑이 애 볼 일도 없어요. 애가 9시에는 자요. 일주일에 한두 번 7시쯤 마칠 땐 거의 술 먹으러 가요. 주말에도 늦잠 자게 해주고 애 데리고 아예 놀러 갔다 오는 날도 많아요. 집에 애랑 있으면 못 쉬니까 푹 쉬라고요. 저 신랑한테 얘기 안 하고 집안일 육아 뭐든 혼자 해요. 근데 신랑이 있는데 왜 이래야 하나 지친 겁니다. 여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 어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생각들을 말로 전달하면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전달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남겨요. 여보도 한 번 듣고 흘릴 수 있는 말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했어요. 내가 활달하고 시원한 성격인 반면 섬세하고 정작 하고픈 말들 속에 담아두고 자신의 한계까지 도달하도록 미련하게 참는 성격이라는 거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고쳐지네. 여보도 바쁜 회사 일 보통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나도 그렇게 힘들게 회사 생활해봤고 쉬는 날에는 손 까딱도 안 하고 쉬고 싶다는 거 잘 아니까. 그래서 여태 여보가 쉴 수 있도록 잔소리도 안 하고 내 딴에는 배려한다고 노력했어. 여보가 그렇게 느끼도록 정말 잘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나도 이제 한계야. 여보의 무심함, 육아에 대한 방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당신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 나는 말이지 지금은 여보가 날 전혀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제는 여보에 대한 사랑이 손톱만큼도 느껴지지를 않아. 신혼 때도 하나부터 10까지 여보가 담당하는 회사 일 외에는 내가 다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보를 사랑했고 얼굴만 보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뽀뽀했었어. 왜냐고? 진짜 사랑했으니까.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 안 했어.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그게 보람이었으니까.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위해주면 그게 그렇게 뿌듯했었어. 당신이 측은지심이란 게 없는 조금 메마른 사람이란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도 속정은 깊은 사람이니까 그저 당신이 부족하면 내가 감싸주면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결혼 전에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 기준은 신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게 웃긴 게 사랑이 없으면 신뢰라는 건 안 생기는 건가 봐. 아니면 겪어보니 내가 생각보다 사랑에 목매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이젠 나도 당신이 힘들어도 그냥 무심한 눈길로 보게 돼. 공감하고 싶지도 않아. 왠지 알아? 당신이 먼저 그랬으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당신 되게 이기적이야. 당신 몸 편하면 내가 힘들어해도 방구가 울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몇 번이나 하소연하는 얘기에 그냥 듣기 싫은 그 순간 빨리 지나가라 한 거 다 알아요. 한 번도 어떤 대꾸도 대화도 해준 적이 없어요. 나도 그래서 어느 순간 대화하는 걸 포기했어. 당신은 그저 당신이 편하면 그걸로 됐었지. 아빠로 남편으로서의 책임, 돈 벌어오는 거 외에 자발적으로 한 적 있어요? 늘 내가 화내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기 전에는 안 움직이잖아.
책임 같은 건 모르겠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니까. 돈 벌어오는 기계가 편하댔죠.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남편과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래서 당신을 점점 돈 벌어오는 기계로 대하게 됐어요. 회사 일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그래 어쩌겠어. 많이 힘들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은 없었어.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정말 안쓰럽고 애틋하고 우리 신랑 어쩌나 안 돼서 어쩔 줄 몰랐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당신이 닿는 것도 너무 싫고 그저 돈 벌어오는 동거인처럼 대하게 되더라. 당신이 바라는 건 이런 거야? 처음엔 내가 이렇게 당신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대하겠지만 나중에는 방구가 당신을 이렇게 대하겠지. 방구 애기 때 내가 이러면 아빠와 방구가 애착관계 형성이 잘 안 될 거라고 말하니까 뭐? 용돈 쥐어주면 좋아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좋아해요. 용돈으로 장난감 사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예요. 용돈 주는 아빠가 좋은 거지 아빠란 사람 자체에 애정은 없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매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애정 없고 정신이 피폐해지는 결혼 생활 끝내고 싶어요. 우리 이혼하자. 진심이야. 내가 방구 가지기 전에 얘기한 적 있죠? 아니, 연애 때 말한 적 있어. 나는 애기 낳고 싶지 않다고. 하나의 제대로 된 인격체로 키워낼 자신이 없다고. 난 나 하나 제대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도 힘들다고. 방구 임신 계획 전에도 분명히 말했었어. 나는 애 없이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둘이 그냥 부담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쪽이라고. 여보가 애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애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보를 믿고 나 자신을 독려하면서. 애를 가진 동안 나는 입덧이 너무 심했고 기력이 점점 쇠하는 게 느껴지더라. 뭐 하나 제대로 넘기지도 못하고 임신 중에도 살이 빠지는데 주스나 과일, 다행히 간간히 고기가 먹고 싶어져 그걸로 버틴 것 같아. 그런데 여보는 그때부터도 너무 무심했어요. 만삭되도록 청소한 수건 한번 빨아준 적도 없고 집안일 하나 해준 적이 없어. 그은한 설거지도 한번 해준 적이 없잖아. 아니 집안일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 잘 움직여야 순산하니까 스스로 위로하며 내가 다 했어요. 근데 밥도 잘 못 먹던 내가 갑자기 파파존스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사달라고 했을 때도 김영수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었을 때도 여보는 뭘 그런 게 먹고 싶냐고 딱 그 한마디로 넘어가 버렸어. 먹고 싶다는 말을 하기까지도 나는 얼마나 여보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했는지 알고 있어? 여보가 안 사줄 게 뻔하니까 심부름센터에 부탁할까? 내가 택시를 타고 다녀올까? 다 알아봤어.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생각하다 하다 말 꺼내본 건데 여보는 그냥 그게 끝이었어. 얼마나 서운했는지. 항상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 나는 눈치를 보고 100번을 고민하다가 말을 꺼내보고 여보는 그냥 지나가고 나는 그게 서럽고 서운해서 쌓이고 그냥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여보한테는 어떤 기대도 안 하려고 당신에게 바라는 것들을 애써 외면하게 됐어요. 스스로 모르는 척. 방구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아에 있어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아빠로서의 역할. 나는 그게 한 번도 충족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참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나도 참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그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차라리 남편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기대하고 바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나는 프라이드가 높고 자기애가 깊은 사람이었는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나는 애 키우고 남편한테 징징대고 스스로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남편 눈치만 보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또 비참해. 근데 이런 기분을 애한테 푸는 내 자신도 너무 싫어. 방구가 엄청 힘들게 하는 애인 건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지? 그냥 마음속으로는 날 비난하고 있지 여보는. 내 아픔, 내가 힘든 것들 다독여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여보가 남편으로서 든든하게 버텨줬으면 나는 잘 해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밥할 때 애가 발밑에 매달려서 난리치면 말하지 않아도 케어해주는 거. 여보는 큰 방에 들어가서 나와보지도 않았어. 내가 큰 소리로 짜증내며 부르면 그제서야 한숨 쉬며 나오지. 밥하고 치우고 돌아서서 애랑 놀아주고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날 때도 여보는 단 10분을 놀아주지 않았어. 그놈의 핸드폰, 그놈의 TV. 방구 애기 때 밥 한 번 먹여준 적도 없지. 내가 허덕허덕 방구 밥 먹이고 내 밥 못 먹어서 입에 끌어 넣을 때도 말이야. 오죽하면 말도 잘 못하는 시기에
방구가 아빠만 보면 아빠 누워 넷네넷네 이랬겠어. 그은한 몸놀이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있어? 목마를 태워주거나 비행기를 태워주거나 같이 뛰어놀거나 목욕 한번 시켜준 적도 없구나. 똥기저귀 갈아준 적도 없지. 똥 싸면 맨날 나 부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한두 번 갈아준 적은 있네. 비자발적으로. 여보는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여보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방구도 잘 크고 있고 나도 잘 살고 있고 여보 몸도 편하고. 근데 아니야. 난 말라가고 있어. 난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어. 그냥 말 안 하고 참고 있었을 뿐이야. 왠 줄 알아? 당신은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힘드니까 내가 눈치를 본 거야. 아니다. 당신이 눈치를 준 거지. 당신이 돈 벌어오니까. 당신도 회사 일한다고 힘든 거 다 알아. 왜 모르겠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 그럼 애기를 낳자고 하지 말았어야지. 애를 키운다는 건 여보, 그런 거 아니야? 힘들어도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 애가 없던 생활에서 애가 더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더 힘들 수밖에. 근데 당신은 애 낳기 전 생활의 어려움만 겪으려고 하고 있잖아. 덕분에 육아의 어려움은 다 나한테로 왔지. 내가 전업주부니까 내가 혼자 다 버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근데 내가 반반 보자는 게 아니잖아. 그저 내가 엄마로서 좀 힘들어할 때, 내가 좀 지칠 때 도닥거려주고 어려움 나눠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애 때문에 정신없이 여유가 없으면 집안일도 좀 해주고 집안일 때문에 정신없으면 애랑도 잠깐 놀아주고 내가 많은 거 바래요? 그냥 애 재우러 들어가면 밥 먹고 술 먹은 상이나 좀 치워주고 잠깐 집안일 하다가 애가 징징대면 조금 놀아주고 1시간을 놀아줘 2시간을 놀아줘 그래봤자 30분이야. 그저 그 핸드폰이 하고 싶어서 안 놀아주지.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당신도 알지. 내가 계산적인 사람 아니라는 거. 하나 해주면 둘로 돌려주는 사람이야. 나는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당신은 그런 나를 이용했어. 나도 이제 당신에게 계산하게 돼. 더 이상 나로서 당신을 대할 수가 없어. 당신을 믿었어. 내가 이렇게 베풀면 알아주겠지. 당신은 스스로를 몇 점짜리 남편, 몇 점짜리 아빠라고 생각해요? 나는 방구를 낳기 전까진 당신에게 100점짜리 아내라고 생각했어. 근데 방구한테는 50점 정도일까나? 나도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아니야. 당신은 엄마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그럼 아빠는? 아빠로서는 그래도 되는 거야 당신처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고 모성애가 가득해? 아니야. 난 모성애가 별로 없는 사람이야. 자기 애가 강해서인지 모성애는 별로 없어. 그래도 꾸역꾸역 여기까지 왔어. 2달 전까지 난 너무 힘들어서 방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기분이 든 적이 없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살도 쑥쑥 빠지고 하루가 끝나면 그냥 오늘도 하루를 버텨냈다는 생각뿐. 혼자서 해왔다고 생각해. 당신이 해준 건 최소한의 역할이야. 그냥 이제 서로 자유로워지자. 나도 더 이상 아내로서 당신에게 해줄 것이 없네. 솔직히 그냥 당신에게 기대하는 거 없이 돈만 받으면서 지내도 괜찮겠지만 그렇게까지 삭막하게 살고 싶진 않아. 아직 소녀인가 봐 마음은. 사랑 없이 사는 거 지친다 나도. 사랑이 없으니 당신에게 해주는 거 뭐 하나도 그냥 의무로 느껴져서 힘들어. 그냥 나도 아내로서의 의무 없이 방구 혼자 키우는 게 낫겠다 싶어. 경제적인 건 어떻게든 되겠지. 철딱선이 없는 건지 실감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 싶어. 박봉이라도 나도 경력이 없진 않으니 어딘가 일할 자리가 있겠지. 참, 양육비는 조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네. 내가 지금 나가서 돈 벌어도 경력이 단절돼서 당신만큼 벌진 못할 테니까 좀 보태줬으면 좋겠어. 50 정도 주면 여보한테도 많이 부담은 아니겠지. 당신도 그 정도로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방구 당신 애니까. 아님 당신이 키울래? 나는 그것도 괜찮아. 선택지를 줄게. 첫 번째, 당신이 키운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 보게 해줘 방구. 두 번째, 양육비 최소 50 주고 내가 키운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내가 키우고 싶지도 않아. 지금은 다 내팽겨치고 싶어. 이런 얘기조차도 안 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런 말이라도 안 하고 이혼하면 내가 너무 병들 것 같더라. 부부 상담? 그런 거 받을까 나는 혼자서 고민도 많이 했었어. 당신은 생각도 안 해봤지? 그렇겠지. 당신은 충분히 아무 문제도 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내 책임도 크다.
나 혼자 다 끌어안으려고 했으니까 여보는 몰랐겠지. 근데 나는 이제는 당신이 몰랐던 게 아니고 모르는 척한 거라고 생각해. 그게 편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라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 무의식 중에 모르는 척한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건지는 당신만 알겠지만 어쩔 건지 얘기하기 힘들면 당신도 서면으로 줘. 당장 이혼하고 정리하는 건 힘드니까 3개월 안에는 서로 얘기해서 정리하자. 경제적인 것도 정리해야 되고 저쪽 집은 팔지 마. 당신 혼자 살더라도 집은 필요하니까. 양가 부모님 말씀드리는 건 다 정리되면 나는 지금으로는 방순이 집에 들어와서 살다가 집 마련되면 나오든지 싶어. 그래도 비빌 구석이 있어 이런 건지도 모르겠다. 엄마 아빠가 제일 맘 아파할 것 같아. 본인들 전철은 안 밟길 원했는데 그래도 내가 행복하려면 이혼이 답인 것 같아. 동의해줘. 인터넷 보니 누가 그러던데 이혼하자고 하면 팬티바람으로 뛰쳐나가 춤춘다고. 당신도 그럴지도 모르겠다. 댓글입니다. 님 남편분은 님이 구구절절 쓴 글 끝까지 다 안 읽을 겁니다. 좀 이따가 버럭거리면서 님하고 다시 한번 싸우자고 덤빌걸요. 전업이고 어린이집 보내면서 뭐가 힘드냐고 하는 그 난독증 있는 남자들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이래도 뭐가 힘드냐라고 말 나오냐? 애는 남자가 가지겠는데 육아는 여자? 난독증 남자들은 싸지르기만 하면 다인 건 줄 아나 보네. 임신했을 때 먹고 싶다는데 뭘 그런 거 먹고 싶냐고. 너무하네 진짜. 축하드려요 이혼 생각하신 거. 어제 부부 상담 권해드렸었는데요. 그것마저 포기하실 정도로 남편분이 대화를 거절하시는 분이라면 저렇게 긴 편지 읽지 않아요. 남편분은 다툴 때마다 님이 했던 말 귀로 안 듣고 이제 눈으로 읽는 거 말고 달라진 게 없을 텐데 저 긴 편지 다 읽을까요? 그냥 서류 준비해서 놓고 나오세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아이도 자기가 원해서 갖자고 했으니 아이도 남편분께 두고 나오라고 하고 싶네요. 이분 글 읽는데 왜 눈물이 나지? 그리고 대기업 다니셨다더니 글을 참 잘 쓰시네요. 전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돈 버는 기계에 효자 남편이랑 10년째 동거 중이랍니다. 참고로 전 애가 셋이지요. 아이들이 어릴 땐 아이들 보고 살았는데 애들이 크면서 지아빠 완전체 성격까지 닮아가는 거 보고 소름이 돋네요. 아 이렇게 진정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저 세상 가야 하나. 내 진실된 사랑이 있긴 한 걸까. 그냥 내 스스로가 빈 껍데기인 것만 같이 날이 갈수록 남편 또한 나와 같은 경험과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이들이 크면 내 노년은 어찌 되는 걸까. 이 남자랑 둘이 손잡고 하하호호 거닐며 산책하는 그날이 올까. 아니면 조론처럼 일말의 애정도 없이 늙어 죽을 때까지 이 가정의 어미라는 존재로 빈 껍데기로 존재해야 하나. 영원히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나. 그것이 옳은 것인가.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모를 일이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건 그렇고 있잖아. 사연 중에 거지근성 짠돌이 남편이 10돈짜리 금목걸이 사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길래 10원짜리를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뭔가 재밌는 냄새가 나지 않아? 오늘 추석이라 차가 막힐 때 보면 시간이 솔솔 잘 가겠다. 썰다꺼 사연 모음 10시간짜리 봐도 되겠다. 썰다 고마워.